이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이제 정부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준 상황이 오히려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들어가고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늘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알려드릴 텐데,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1015 대책 발표되고 너무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지역 분석가 웨이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앞으로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오를 만한 지역이나 유망한 곳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 지역들은 사실 집값이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을, 서울은 전 지역을 묶었고 경기도는 12곳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 이외로 약간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유망한 지역들,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들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셔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서울 전 지역이 묶여 있고 경기도권에 이렇게 12개 지역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만한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아주 예쁜 강남 3구랑 용산만 화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주 예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만 화장을 못하게 해서 좀 비슷하게 맞추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덜 예쁜 친구들까지 화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소개팅에 나갔을 때 누가 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좋냐,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화장을 안 하면 원래부터도 더 예쁜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전 지역을 묶고 경기도 이제 유망한 지역들을 묶었다라고 한다면,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 어차피 똑같아졌다라고 하면 더 좋은 지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위기가 흐려지지는 않고 그냥 규제가 가중된 상태에서 가격의 분위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강남 3구나 용산,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마용성 이런 지역 이외에 경기도권까지 묶었던 지역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덜 예쁜데 누구는 화장을 못하고 누구는 화장을 하게 됐어. 그러면 덜 예쁜 친구들 사이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관심 갖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제가 오늘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알려드릴 텐데, 그 지역은 조금 분위기를 면밀히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거래 분위기와 수요층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1015 대책 발표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그 이후에 20일부터 효과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1015 대책이 발표되기 전과, 그리고 1015 대책이 발표되고 20일간의 사이의 분위기, 그리고 20일 이후의 분위기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는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한강벨트 지역, 강남 3구라던가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 지역이지만 뭐 묶이지 않은, 강남 3구랑 용산과 다르게 묶이지 않은 지역이라서 언제든지 본인들은 묶일 수 있다,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추석 한 10월 10일쯤에 규제 대책이 발표될 거다라고 해서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7 대책 발표되고, 오히려 사실은 이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이제 정부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준 상황이 오히려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자극을 받은 상황에서 이후에 규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들어가고 이제 지방에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한참 매물이 별로 없고 이제 지방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지방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로 나를 잡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없어지면 그 다음 물건은 또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중대하자, 즉 누수 같은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사진으로 확인하고 집도 안 보고 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 직전에 제가 갔을 때는 성동구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성동구의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1억씩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추석 전에도. 그래서 추석 후에 이제 규제 지역이 발표될 거다라고 했는데 규제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어 라고 해도 언제 발표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거죠. 그러면 1015 대책이 발표되면 이제 달라지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집주인 입장과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입장. 이 두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집주인, 즉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 10월 20일이 되면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러니까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5일 내에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빨리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매가 오히려 좀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막 1억, 2억 막 이런 게 아니고 몇 천만 원 조절해 줄게. 이제 살 사람 사라. 현재 전월세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왜냐면 내년부터 서울 부동산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전세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또 비틀리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전세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전세 반환이 어렵고 전세 자금 대출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사해서 새로운 전세를 받게 되면 내가 기존 전세금보다 훨씬 더 조금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던 곳을 계속 살지 못하고 조금 더 주변이나 외곽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위기감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에 살던 집에 살겠다라고 이제 연장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수요도 나오지 않고 하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살던 전셋집이 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인 분들은 신혼집을 구해야 되고 이제 30대가 돼서 취업도 하고 부모님 살던 집에서 독립을 해서 좀 새로운 집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기존에 전세 살던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30세가 도달해서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1년에 연간 한 30만 명, 27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전세 매물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둘러봤을 때 제가 임장을 잘 다니는 현장에 강한 지역 분석가인데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집 위주로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준 신축급이나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선호 지역을 돌아봤을 때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려고 했을 때 전세집 구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9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전세 공급은 없어. 그러니까 내년부터 추가 아파트 공급은 3년 내에 없어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높아질 거니까 계속 전세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심어줬어요. 그래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나 이제 30대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전세를 구하면 안 되겠다. 매매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세를 안 구하고 일시적으로 다 매매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7 대책 이후로는 매매 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전세 시장은 오히려 더 소강 상태로 들어서면서 전세 매물은 한 개도 없어요. 있어봤자 한 개예요. 그리고 한 개 있어도 기존에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막 2억 높은 금액, 3억 높은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 상태로
그 집도 이제 대기를 타겠다. 살려고 줄을 서는 거죠. 근데 그걸 사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주지 않고 대기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전세 시장을 돌아봤을 때는 전세 매물은 오히려 3-4개 정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간 상황에서 그 시기 동안 전세 매물이 조금 쌓일 수 있게 된 거죠. 매매는 1-2개밖에 없어요. 전세는 한 3-4개 정도 있어요. 해서 오히려 전세 시장은 좀 조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우려했었던 전세 시장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1-2달 정도 가을 이사철에 정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오히려 늦춰줄 수 있는 상황은 돼서 전세 시장은 조금 조용한 상태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를 끌어갈 만한 1-2달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